이무는 세턴이 패배한 것을 확인한 이후 조로를 새로운 오로성으로 만들고자 하였고, 섭리의 눈을 사용하여 세턴의 권능을 모조리 회수한 뒤 곧바로 조로를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한편 섭리의 눈은 등장과 동시에 성스러운 기운을 뿜어냈으며 황금빛 에너지와 같은 것이 분출되었고, 섭리의 눈은 서서히 조로를 향해 다가옵니다. 한편 이무가 섭리의 눈을 사용하며 세턴의 몸에서 검은색 연기와 같은 것이 빠져나가며 세턴의 몸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였고, 세턴은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무에게 연락한 뒤 크아 이무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세턴, 네 희생은 잊지 않겠다. 다만 검은 수염에게 권능을 빼앗긴 것은 명백한 네 실수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세턴의 기운이 약해지며 견문색 패기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세턴은 목숨을 잃진 않았지만 기운이 거의 다 빠지며 겨우 목숨을 부지한 상태였고, 세턴은 천천히 기어가며 어인섬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샴록이 모습을 드러냈고, 세턴은 샴록, 나를 데리러 온 것이냐? 라고 물었고, 샴록은 한때 세계의 정점에 섰던 남자의 말로가 이리로 추하다니 모든 힘을 잃고 짐덩이가 된 오로성 세턴을 제거하라. 그것이 나에게 떨어진 명령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죽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세턴에게 칼을 겨눴고, 그 순간 케르베로스 3마리가 나타났고, 샴록은 자신의 검 티폰에 개개열매 모델 케르베로스를 먹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세턴은 죽음을 직감한 뒤 자신을 마무리 지으러 온 샴록을 바라보며 하하 빙크스 아니 샴록 이라고 중얼거렸고, 샴록은 한때 세계를 풍미했던 전사의 말로가 이리도 초라하다니 당신이 세계 정보를 위해 세운 공은 세계 정보가 영원토록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 티폰을 뽑아들었고, 케르베로스 3마리가 나타나 세턴을 향해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리고 샴록은 전사가 전장에서 아군을 위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보다 숭고한 죽음은 없을 테죠. 오로성 세턴, 당신의 시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당신이 다른 쪽에 붙는다면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겠죠. 라고 말한 뒤 가볍게 목례를 하였고, 세턴도 어차피 자신은 모든 힘을 잃었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별다른 발악을 하지 않으며 마샬 디 티치를 조심해라. 그놈은 다른 의미로 밀지모자 루피보다 더 위험하다. 라는 유언을 남겼고, 케르베로스가 곧바로 세턴을 물어뜯으며 세턴은 완전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샴록은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티치, 아오키지, 시키와 함께 누군가가 나타났고, 샴록은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검은 수염 해적단 아직 여기 있었나? 헌데 당신이 왜 검은 수염 해적단과 함께 있는 겁니까? 설마 세계 정보를 배반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라고 물었고, 티치와 함께 나타난 퀘이사는 대답 대신 미소를 보입니다. 한편 이무는 섭리의 눈을 사용하며 조로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조로는 의식과 목적을 잃은 채 오직 이무의 명령만을 따르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렇게 다시 5개의 별들이 모이게 되었군요. 세턴성의 이탈은 아쉬우나 롤로노와 조로를 이용하여 밀짚모자를 격파한다면 그의 희생이 헛되지는 않을 것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물론이다. 전쟁이 끝난 후 세턴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 이무는 자신의 특수한 권능과 고대의 괴수의 힘을 가지게 되며 초인적인 회복력과 힘을 가지게 되며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오로성에게 이 힘을 나눠주며 이들을 세계정부의 최후의 전력이자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로 거느립니다. 하지만 세턴이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패배하며 티치가 세턴에게 부여된 이무의 권능을 흡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무는 결국 세턴에게 부여된 권능을 회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한자리 공석이 된 오로성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아이기스와 상의한 끝에 갈링을 새로운 오로성으로 발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무는 갈링에게 특수한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고대의 괴수 이누가미의 힘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오로성에 발탁되며 더욱 강해집니다. 완전히 수장되기 전에 기밀자료와 중요문서, 특히나 이무가 신신당부했던 그 물건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판기아성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무만이 출입할 수 있는 꽃체방 내부로 진입하였고, 꽃체방에는 마스보다 먼저 도착한 누군가가 있었고, 마스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 녀석이 여긴 어쩐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다름 아닌 퀘이사였고, 퀘이사와 마스는 과거 900년 전부터 안면이 있었기에 단번에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꽃체방 내부에서 마스가 회수하려는 물건을 들고 있었고, 마스는
이모님의 명령을 듣고 온 것이냐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마커스 마스성, 이 물건은 내가 가져가도록 하지, 이모에게 전해라. 맨마이어 퀘이사가 가져갔다고 라고 말하였고, 마스는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분의 조남을 함부로 부르지 말게나. 그 물건은 내가 전달하도록 하지, 이모님께서 그 물건은 오로성이 회수하도록 명령했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꽃의 방에서 회수한 물건을 바라보며 이 물건은 아나스타시스,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전해지는 성물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그 녀석을 부활시킨다면 우리의 계획은 성공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마스 녀석을 마주하게 될지는 몰랐다만 절대로 이 물건만큼을 넘겨줄 순 없다 라고 생각하였고, 마스는 퀘이사, 당장 그 물건을 넘기지 않는다면 배신으로 간주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소리쳤고, 마스는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예수의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스가 퀘이사의 배신을 직감하며 아나스타시스를 탈취하기 위하여 곧바로 예수의 형태로 변화하며 퀘이사를 응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의 전신이 얼어붙었고 마스의 뒤에서 아오키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오로성 마스성, 오랜만에 뵙구려 라고 말했고, 마스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 니놈이 이곳엔 어떻게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아오키지에게 다가가며 마스, 충격적이겠지. 물론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을 테고 말이야. 조금 더 쉽게 말해주겠네. 나와 아오키지는 같은 편이란 말이네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마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이곳에서 시간 낭비할 시간은 없다. 조만간 세계정부의 우군이 들이닥칠 거다. 내가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이무 녀석이 미쳐 날뛸지 모른다고. 아직 우리는 이무를 상대할 만큼 강하지 않아. 아오키지, 물건을 회수했으니 더 좋아한다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곧바로 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과 아오키지의 기척을 숨깁니다. 그리고 마스는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와 마스의 기척을 살피나 그 순간 아오키지가 다시 한번 마스를 얼려버렸고, 이후 바노고가 하늘에서 날아와 마스의 앞면에 총을 갈겨버렸고, 마스는 퀘이사, 세계정부를 배신하며까지 얻으려는 게 무엇이지 라고 소리쳤고, 퀘이사는 세계 그리고 자유다 라고 말했고, 바노고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퀘이사, 아오키지와 함께 마스의 앞에서 사라집니다. 루피가 자유를 추구하며 이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자유와 세계를 동시에 손에 넣으려는 자는 없었는데, 티치와 그의 동료들은 세계를 지배함과 동시에 세계정부와 밀지모잘 등을 괴멸시키며 자유를 추구하려 하기에 이들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세계의 행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퀘이사는 바노고, 아오키지의 도움으로 아나스타시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고, 세계정부를 배신하고 검은수염의 덕단에 합류했다는 것이 확정납니다. 그리고 마스는 눈앞에서 퀘이사와 아오키지, 바노고를 놓친 뒤 퀘이사, 처음부터 충성심이 깊진 않은 녀석. 하지만 설마 세계정부를 배신할 줄은 몰랐군. 누구보다 세계정부의 힘을 잘 아는 녀석이. 아오키지, 검은수염의 덕단의 배신자. 퀘이사, 그놈도 검은수염과 손을 잡은 건가? 그 녀석 밀짚모자 못지않은 기이한 행보를 보이는 놈. 놈에게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